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만 6,7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보이스피싱 수법과 수단까지 지능화되고 고도화되자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고객에게 중대 과실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관련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윤 기자, 네. 일단 현재 피해 상황부터 좀 보죠.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 얼마나 됩니까? 네, 지난 한 해만 7만 2천여 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피해 금액이 6,700억 원이 넘습니다.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7년 2,400억 원에서 2018년 4,400억 원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특히 최근에는 카카오톡 같은 SNS 계정으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서 금전 송금을 유도하는 메신저 피싱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악성 앱을 설치해서 금융사에 전화를 걸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통화가 연결돼서 돈을 빼가거나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게 유도를 해서 휴대전화 금융앱에서 돈을 탈취해가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꾸준히 단속도 하고 보이스피싱 주의하라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수법이 날로 진화하다 보니까 계속 피해자가 속출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이 금융당국과 검경찰,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합동으로 이 보이스피싱 척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금융회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자는 건데요.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이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금융사가 피해를 물어줘야 됩니다. 중과실이란 고객이 스스로 개인정보나 비밀번호를 노출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 전자금융법상 해킹 사고가 나면 금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돼 있는데 이를 보이스피싱에도 적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1,000만 원까지만 보장해주는 보이스피싱 전용 보험도 이 보장 액수를 더 높이거나 다양한 상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또 최근 잇따라 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처벌이라든지 방책책이 없었던 토스 등 간편 송금 업자에게도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피해를 받았을 때 보상을 받게 된다면야 좋기는 합니다만 사실 더 좋은 거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지금은 보이스피싱 전화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식이 이게 112 등 대표 번호로만 국한이 돼 있습니다. 이를 앞으로는 기관들 전체 번호로 확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발신 번호를 거짓 표시하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도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처벌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리 보이스피싱을 적발해내는 이상금융 거래 시스템 구축도 의무화할 방침인데요. 은행 등이 이를 어기게 되면 주의나 경고, 과태료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책들을 보면 금융사에게만 다소 과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통합기구 설치나 통신사들이 더 많이 관여하는 형태의 실효성 있는 대책들은 빠져 있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금융사 입장에서는 경찰도 아닌데 배상까지 하는 건 다소 과도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해 금액이 제한 없이 커질 수 있게 되고 또 고객이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배상 원칙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때 면밀하게 설정돼야 한다. 이런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